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 세 번째 정서적 특성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생애 주기의 그 어느 시기보다 급격하고 이 격렬한 정서적 이 경서 저 정 격렬한 정서적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격렬한 정서를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면화시키면서 억제하고 그리고 은폐하는 이러한 어떤 모순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방어 기제에 의한 어떤 변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핵심 정서를 어떻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나타나는 정서의 어떤 변화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청소년기에 그 나타나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기 초기, 즉 사춘기라고 우리가 하죠. 사춘기. 초기는 사춘기로서 여기는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 성에 대한 어떤 높은 호기심,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게 이성에게 반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허세적인 이런 반응을 하는 이런 어떤 이중적 정서를 표출한다. 이때는 이제 이중적 정서, 이중적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에 보면 아이들이 잘 인사도 못하고 막 수줍어하고 막 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서는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수직구, 수치심이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허세적인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사춘기적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정서는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정서의 기복이 이제 격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가 이런 어떤 기복이 강하다 보니까 부모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정서에 의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서 막 닫는다든지 혼자 있는든지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이런 사춘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공상 속에서 이 공상 속에서만 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어떤 불안이라든지 초조함 이런 거에 사로잡힌 경우가 이제 이 사춘기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 청소년기 중기는 이제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중기에 이르면 초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렬한 정서를 느끼지만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억압 과정에서 어떤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은 내면적으로 침울하거나 그리고 어떤 정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그리고 우월을 가시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혐오하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성세대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 어떤 사회의 도덕과 법률에 대해서 이 의욕을 품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후기입니다. 대학교 시기, 대학교 시기. 그래서 여기에는 이 대학교의 이제 청소년 후기, 즉 대학교에 이제 접어들면서부터 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인 방향으로서 이제는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주관적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결합이라든지 자신과 사회의 타협,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완성된 자아의식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함께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연애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풍부하고 윤택한 정서를 경험하게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특징은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단계별에 의해서 좀 이제 이 변화 양상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춘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후기는 대학교 시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도 이제 발달 단계가 있지만 실적으로 꼭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네 번째, 이제는 사회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 자, 여러분들 인간은 전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타인이나 그다음에 주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친밀감과 대인관계 이 요구를 이제 실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친밀감의 욕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에 가장 강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가장 알맞는 어떤 그런 가장 어떤 그런 강한 것, 알맞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딱 이거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밀감의 욕구, 이것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요구를 통해서 더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런 청소년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청소년기에 이 또래 집단이 급속히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은 자,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래 집단에 가서 만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차도 마시고 이래 가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노달거리면서 이제 학교 오는 게 이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 혹시 한두 번 한 경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뭐 키워놨더니만 지가 큰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여튼 간에 이 또래 집단이 급속히 이제는 형성되고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경화, 즉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독립성보다는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났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간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사회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청소년 전기에는 이제 같은 성을 우선적인 친구로서 이제 친구로 삼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성과 친밀해지는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회적 특성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한번 보면 자, 청소년기의 어떤 이 사회성 발달 중 두드러진 점은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향을 받던 이 패턴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독립과 자립의 욕구를 느낌과 동시에 이제는 동년배 또래 집단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이제는 받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발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패턴이 부모에서 의존하는 이런 패턴보다는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동조성, 동조성. 그래서 청소년기는 친구에게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에게 의존하고 친구의 언행에 동조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능해 든다. 그래서 이 이제 청소년기는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또래 집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또래 집단. 그래서 청소년기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또래 집단에서 어느 한그 친구가 좀 잘못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아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친구를 사귄다고 그런 집단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여태까지 어떤 그런 참 착실하게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어들면서 이제 좀
후회하는 경우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래 집단은 친구에게 의존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언행에 도움이 되는 어떤 동조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이 사회적 특성은 뭐냐면 친교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친교인데 그럼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MT를 가든지 그다음에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역할들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친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적 본능의 하나로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점차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이 이제 생겨나면서 새로운 본능과 그다음에 취미로 어떤 취미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 이 취미에 따라서 이제는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친구가 좋아서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거꾸로 이 취미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어떤 취미를 공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이제 그 취미를 기초로 해서 이제 친구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또래와 어떤 친밀감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어떤 그런 친밀감을 형성해라 뭐해라 그럴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친교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MT 뭐 워크숍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보면 어른들 몇 분들 해가지고 뭐 어떤 말에서 보면 수련을 간다든지 캠프를 간다든지 거기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뭐 대중음악과 콘서트 같은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아닌 이 또래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어떤 실험해 보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나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참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도 친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 잡지나 대중음악, 그다음에 텔레비전에 어떤 인기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을 그런 것들을 다 보는데 나만 안 보면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죠. 대화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끝나고 서울주로 왔으면 뭐 좀 인원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이런 어떤 안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어떤 사고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는 이 청소년들의 어떤 태도와 정서를 반영해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서가 표출될 수 있는 이 표현적 영역을 제공해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친교다. 이런 친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수련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뭐 여기에서는 보면 수련회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단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말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친교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캠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어떤 역할들을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발달까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앞에 시간에 좀 못했던 것들을 잠깐 이제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제 좀 아마 좀 그냥 넘어왔던 것 같은데,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제 우리가 네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를 나누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감각 운동기입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이제 0세에서 2세에 이제 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어떤 감각을 사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서 여기는 뭐냐면 이 운동 능력을 사용하고자 애쓰는 시간이다. 운동 능력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각 운동기는 감각은 뭐예요? 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짐으로써 촉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0세, 2세. 그래서 운동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난감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지고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0세에서 2세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력을 사용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단 일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전 조작기 단계입니다. 전 조작기 단계는 이제 2세에서 7세입니다. 자, 이제 감각 운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2세, 7세는 뭐냐면 자, 개념적이고 어떤 상식적 양식으로 이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뭐 잘못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알고 또나 그것을 또 이제 두 번 다시 또 그런 어떤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발달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양식으로 전는 시기. 그래서 이 단계에 육아는 이 감각운동적 사고에서 어떤 개념 사고로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전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각 운동적 사고에서 이제는 개념적 사고로 바뀌어가는 이 전환기다. 그래서 이제 뭐 만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뭐 그리기 뭐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 조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조작 단계는 이제 8세에서 이제 11세인데, 자,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작 단계다. 그 형식적 조작 단계는 이제 11살에서 이제 15살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논리적 조작, 이제는 논리적 조작에 필요한 어떤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인지적 구조는 이 성숙의 수준에 이른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 단계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지적 구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네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각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거는 피아제의 어떤 발달 단계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각 단계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는데 분명히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다른 이 차이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각 단계는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을 구하는데 거기에는 질적으로 여기에는 다른 차이점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의 피아제의 발달 특징은 자, 단계는 불별하는 어떤 계열을 이룬다. 불별하는 계열.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어떠한 이름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요소는 지연이라든지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 발달 단계의 결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피아제의 그 발달 단계의 어떤 특징 세 번째로 보면 자, 각 발달 단계는 구조적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인간은 자기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어떤 그런 그 발달은 이 위계적이다. 발달은 위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각 단계는 어때요? 독특해서 분리된 전 단계를 토대로 해서 구성되고 또한 생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성장의 방향은 불변해서 불가역적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피아제의 어떤 발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달 정서 뭐 이런 것들의 발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적인 것이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어떤 자극에 의해서 개인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가운데 강하고 통합된 감정적 경험을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데, 이 감정적 정서는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강한 이 강점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생리적으로 여기는 생활 기능의 어떤 변화와 운동적 표현을 우리가 이제 수반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신체적 동의라든지 혼란한 상태, 이것들을 이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각종 생활 감정이 발달하는 이 청소년기에 이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어떤 변화 단계의 어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다는 거죠. 청소년 초기에는 자, 이 청소년기 초기에 보면 자, 지적인 바탕 위에서 이런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어떻게 돼요? 성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초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충동이 있겠지만 이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성적인 이런 색채를 띠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서 이제는 성에 대한 의식과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이런 관심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의식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강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성에 반발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허세적인 반응을 이런 어떤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정서적 변화에서 우리가 청소년 중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어떤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청소년 초기 정서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욱 강렬해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 중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보다도 더욱 강렬한, 그렇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청소년기에도 이제 청소년 사춘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반항이 되고 뭐 어떤 그런 자꾸 이제 강하게 표출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의식이 어떻게 돼요? 더욱 높아지면서 이제는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하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이러한 경향을 이제 어떤 그런 청소년 중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적으로 보면 자, 이 청소년기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이제 갖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중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 우리가 이제 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후기. 자, 청소년기 후기에는 이제 후기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안정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중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후기잖아요. 청소년기 초기에는 어떤 감각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화되고 성숙된 그런 어떤 중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는 안정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안정 단계. 그래서 자,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안정을 이제 찾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합리적으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기 단계에 있어서는 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주관과 그다음에 어떤 객관의 결합을 통해서 자기와 사회가 타협하고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완성된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정서적 우리가 발달 단계를 뭐 초기, 중기,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흥미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아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태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뭐 자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뭐냐면, 자, 개인의 자신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각은 환경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리고 환경적인 강화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있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은 실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인관계도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청소년들은 자, 자기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그들과의 어떤 그런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어떤 중점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어떤 발달 단계까지도 이제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정책과 이제 제도 이런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제 1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청소년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다고 하면, 이제 2장에서는 정책과 육성 제도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